네. 지금 재밌는 노래인데 이동혁 차장 표정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자, 이번 소식은 김혜경 씨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순위 보겠습니다. 유병헌 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 그 행방이 지금 아주 묘연한 상태고요.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혜경 씨의 부친을 인터뷰해서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LA로 갔다는 내용 중심, 그리고 비자금은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모았는지 관련된 내용 중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을 어떻게 간 거죠? 김혜경 씨는 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기 전인 3월 달에 이미 미국에 출장을 갔다고 김혜경 씨의 아버지가 어제 주장을 했고요. 예. 미국에 가서는 버지니아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언니의 집이죠. 예. 언니의 집에서 차를 빌려서 LA로 갔을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혜경 씨의 부친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통화를 하지 말자 그랬지. 큰딸이 말이야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재밌는데 와서 경찰에 가갖고 내가 있는 거 확인한다고. 차가 무슨 몇지 하나밖에 없냐고. 그렇게 동생이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렇게 결과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되었을 거 아니야. LA 여기서 도망가봤다. LA에서 오래 살았어. 버지니아에 그렇게 내가 버지니아 좋아했다냐 언니가 가 있으니까 거기를 잘 생각하니까 가만히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딴 데 가더라도 가지고 그랬거든요. 버지니아가 실질적인 거시기는 거기는 LA. 나는 안 움직인다고 봐야 돼. 왜냐면 미국은 뭐 영어 잘하고 자기 집이지. 더 있으면 더 좋지 그 사람은. 그런데 회사 때문에 걱정하더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혜경 대표는 한국에 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게 오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는 자수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아버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에 올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LA든 버지니아든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조금 현실성이 없다, 내지는 어려움이 클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게요. 이제 버지니아는 동부에 있고 LA는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로도 6시간 넘게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 여기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다. LA는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라서 노출 빈도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단기 비자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현재 김혜경 씨의 그 신분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 당국이 추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피 생활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지금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요. 맨 오른쪽에 있던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김혜경 씨 사진이라고 아버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버님 얘기로만 봤을 때는 LA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아버지의 말이 그렇긴 한데 저는 몇 가지 좀 의심이 좀 드는 게 딸이 지금 수배를 받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대목이라 조금 신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김정환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버지니아에서 LA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아마 3박 4일은 걸려서 달려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고 해서 상당히 그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좋지 않을 테고요. 그런 거리를 뚫고 LA를 간다? 한인이 그렇게 많고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한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자기가 LA에 올해 UCLA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김혜경 씨가. 그래서 그 LA 근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해가 밝기 때문에 아마 그 LA 근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동희 차장이 지적한 부분 중에 그 아버지의 말 신뢰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부분은 딸의 어떤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렇게 편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김혜경 대표가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헌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나 이런 혐의를 두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제약의 지분 약 60%와 예. 그다음에 유병헌 씨 일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들의 주식, 예.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재산들이 차명재산, 예. 즉 실질적으로는 유병헌 전 회장의 재산인데 김혜경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차명재산을 찾아야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나중에 그 구상권을 행사할 때 들어가는 재원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 김혜경 대표의 소재를 찾아서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차명재산인지 아니면 본인 예. 소유인지 지금 부친의 말씀대로 자기 딸의 재산이 틀림없다면 예.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차명재산 얘기는 잠시 후에 아버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두 번째 논란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김혜경 씨가 언제 출국했냐는 겁니다. 글쎄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도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세월호 사건 이전에 출국한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버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거든. 예.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도망간 게 아니라 일부러 3월 중순에 나갔어. 만났었도 안 나가네.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도망간 사람으로 만들고. 그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전혀 불법 행위는 없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불법 행위는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 네. 그렇습니까? 아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수배했던 것처럼 횡령이나 범인 은닉, 도피 예. 이런 혐의를 가지고 김혜경 대표를 수배를 내린 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배를 내린 상태인데 예. 다만 김혜경 대표가 이미 출국을 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예. 검찰에서도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밝히는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 재산이 사실 제일 관심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자금의 저수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금고지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면 이 차명 재산을 다 지금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차명 재산이 실제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절대로 유병한테 뭐 인가받고 그런 건 없다. 이게 본인이 깨끗하다는 건 100%이나 이 다음에 이제 알리니까 30년간 벌어서 이것저것 하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지분이야. 자세를 지키는데 뭘 하나 없는가 있어. 엄마가 15, 10년을 걸고 막내 딸하고 같이 이렇게 작장에 용자하고 통째로 11세대를 10년 넘었지. 근데 그런 것을 막 포함해가지고 막 뻥튀기 한 거야. 개포동물에다가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도 안 보내고 그렇게 돈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교육만 시켜. 안쓰럽게 질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조금 몇 등짜리 해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포함시킨 거야. 그게 그거 아니야. 대학에서는 뭐 여기저기다가 약 심은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있는 모양이야. 땅 사는 것도 뭐 있고 충남 뭐도 있고 부동산 장사 같이. 그런데 그런 것은 막 꿀찍을 같더라고. 그럼 자기재산이라든가. 자, 지금 아버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뭐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렇죠. 지금 김혜경 대표의 아버지는 지금 김혜경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대가다. 예. 그리고 일부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을 해서 재산을 증식해 왔다. 예. 30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정도 대가는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을 그렇죠. 하고 아까 그러고 뭐 어머니가 같이 돈을 합쳐서 다세대 뭐 빌라를 샀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죠. 검찰에서는 수천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알 수 없는 유병헌 전 회장의 재산 일부를 김혜경 대표가 차명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자, 김장환 기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김혜경 씨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저렇게 부친도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김혜경 씨가 재산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익이나 본인이 곤궁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예. 그리고 진행자님께서도 어제 부친을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지역의 유지라면서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호남의 신안에서 유지였고 기관장도 했었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2번 출마한 경력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공통점이라면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유병헌 일가의 어떤 차명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예. 그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그 구원파 측의 언론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또 그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혜경 씨 부친의 얘기가 다소 일방적으로 시청자분께서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얘기들, 그것과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